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이고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새내기 주부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는 한 6개월 정도 되어갑니다. 신혼부부이고 어디 가면 새댁 소리를 듣는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중이죠. 남편은 은행에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남편과는 친한 언니가 주선한 소개팅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 언니는 제가 인터넷 쇼핑몰을 처음 창업할 때 함께 동업을 했던 사람으로 지금은 네일숍을 오픈해서 성업 중에 있죠. 같이 합심해서 오픈했던 인터넷 쇼핑몰이 성과도 좋았고 저희들이 죽이 잘 맞아 지금껏 친자매처럼 잘 지내오고 있는 언니인데, 언니는 자기가 아끼는 먼 친척 남동생이 있는데 사람이 괜찮다면서 저에게 소개해 주었고, 그 남동생이 지금의 제 남편입니다. 남편은 과묵한 성격에 거짓말할 줄 모르는 담백한 타입이었고, 저는 말도 많고 활달한 성격인데 이런 다른 부분의 성격이 되려 저희 커플을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되었죠. 저는 제가 말이 많아서인지 몰라도 수다스러운 남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말이 많은 사람이 피곤한 편인데, 남편은 누구보다 제 말을 잘 들어주고 또 필요한 말은 적재적소에 무게 있게 잘하는 사람이라서 좋았습니다. 남편은 낯가림이 있고 말주변이 없어서 그간 여자들을 만나거나 하면 어색하고 본인이 대화를 주도하지 못해서 제대로 된 만남으로 이어진 적이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가만히 있어도 딱히 힘들어서 대화를 끌어가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제가 말을 재미나게 잘 이어가서 처음부터 편하고 좋았다고 하네요. 자기를 만나면 내가 웃겨야 한다거나 뭔가 말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거나 그런 스트레스가 없어서 너무 좋아. 딱히 말을 안 하고 가만히 곁에 있기만 해도 좋기도 하고. 내가 자기 대신 웃기고 말도 잘해서 좋다는 거야? 맞아. 당신은 재밌고 또 예쁘기까지 하니까 나한테는 완전 금상첨화인 여자지. 우리 다 미루지 말고 빨리 결혼하자. 당신처럼 재미있고 말도 잘 통하는 여자하고 평생 같이 살고 싶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만난 지 1년이 채 안 되는 시점에 속전속결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이 보완이 되고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져 결혼에 이르고, 정말 저희 두 사람은 부부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던 커플이었죠. 그런데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요, 서로 다른 두 집안의 결합이란 말을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속속들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경제력이나 겉으로 보이는 환경으로는 고만고만 비슷한 집안이라 할 수 있어요.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것도 아닌 딱 중산층의 경제력에 양친 부모님 살아계시고, 저는 남동생이 하나 있고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다는 점, 저나 남편이나 서울의 중위권 4년제 대학을 졸업했다는 점 등 사람들이 소각적으로 계산하는 그런 기준에서는 비슷한 환경의 결혼이었기에 저희가 결혼하면서 큰 트러블이 일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저나 남편 역시 딱히 그런 걱정을 한 부분도 없었고요. 그런데요, 딱 하나 저와 남편 집안에 큰 차이가 하나 있다는 것을 결혼 전에 캐치하지 못한 것이 있더군요. 그것은 바로 종교의 차이였죠. 저희 집안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입니다. 엄마는 개척교회 목사이시고 아빠는 교회 장로님, 저희 남동생도 독실한 기독교인이죠. 저 역시 당연히 이런 집안 환경에서 교회와 아주 가까운 인생을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저희 엄마가 헌금을 강요하고 억지스런 포교를 하고 하는 그런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저나 가족들도 주변 사람들에게 억지로 포교 활동 안 하기로 유명하고요. 보통 엄마가 목사라고 하면 그런 선입견들을 끼고 보는데, 저는 한 번도 먼저 나서서 교회 나가자 소리를 친구들에게 해본 적이 없었기에 친구들은 너는 기독교인이면서도 네 종교만을 강요하지 않아서 좋다는 말을 자주 듣는 편이었죠. 요즘은 기독교인들도 자기 종교를 억지스레 강요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남편네 집안은 불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무속신앙을 숭배하는 집안이더라고요. 특히나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한 주 걸러 점집 가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샤머니즘 신봉자들인 겁니다. 샤머니즘,
한국의 무속신앙을 폄하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일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종교만큼 큰 위안이 되는 존재도 없다는 걸 잘 아니까요. 제가 시댁 식구들과 한 집에서 시집살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 부부 신혼집과 시댁이 아주 가깝습니다. 친정부모님 역시 저희 집에서 가까운 동네에 거주하시고요. 한마디로 양쪽 사돈 집안이 같은 구에서 생활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다 보니 친정 식구들이나 시댁 식구들 모두 저희 집에 왕래가 잦은 편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아주 용한 신점집 한 곳에 완전히 꽂혀버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자꾸 저희 집에 찾아와서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와 시누가 밑반찬을 가져다 준다면서 토요일 저녁에 저희 집을 방문했더군요. 남편은 약속이 있어서 외출한 상태였고 저 혼자 시어머니와 시누를 맞아 그들이 가져다 준 반찬을 꺼내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저녁을 먹고도 두 사람이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하더군요. 반찬까지 손수 들고 찾아왔는데 저녁 먹으니 이제 그만 집에 가라고 제가 먼저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저는 그날 좀 늦게까지 집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맥주 한잔 하겠냐는 시누이의 제안에 캔맥주와 안주를 사가지고 와서 세 여자가 함께 맥주도 나눠 마셨죠. 그런데 제가 원체 술이 약하고 많이 마시지 못합니다. 그날도 맥주 한 캔을 거의 다 못 비우고 골아 떨어져 버렸죠. 제가 잠든 사이에 시누와 시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그런데 사달은 그 다음날 벌어졌죠. 오랜만에 맞는 여유로운 일요일이어서 저는 늦잠을 자고 일어난 뒤 간만에 집안 대청소를 시작했어요. 한동안 쇼핑몰 일이 바빠서 청소도 대충 하고 사느라 집안이 좀 많이 지저분하고 어지러웠기 때문입니다. 소파도 끌어내서 먼지를 닦고 침대 뒤편까지 좀 구석구석 닦아내고 침대 시트와 이불도 걷어내서 빨려다가 저는 완전히 기함하고 말았습니다. 침대 시트 밑에 웬 시뻘건 부적이 5장이나 넘게 붙어있더라고요. 저는 영문을 몰라서 그때까지 쿨쿨 늦잠을 자고 있던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보, 당장 일어나봐. 이거 부적 당신이 침대 밑에 붙여놓은 거야? 부적이라니. 자다가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내가 어디 시간이 있어서 그런 부적 쓰러 다니겠니? 요즘 계속 야근하느라 피곤해 절어 사는 거 알면서 쓸데없는 소리 한다. 침대 밑에 부적이 5장이나 넘게. 가만 보자. 화장대까지 7장이나 붙어있어. 이거 당신이 붙여놓은 거 아니란 거야? 내가 당신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런 짓을 왜 하니? 나 아니야. 피곤하다. 나 조금만 더 잘게. 그렇게 귀찮다는 듯 말하고 다시 이불을 끌어당겨 잠에 드는 남편이었죠. 남편의 평소 성향상 그런 거짓말을 할 사람도 아니었기에 전 더 이상 따지지 않고 잠을 자게 두었죠. 남편이 근래 들어 회사 일이 힘들고 승진에서도 고배를 마셔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더 신경을 긁고 싶지 않은 것도 있었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지난밤 맥주를 함께 마시면서 유달리 제 눈치를 살피던 신우와 시어머니가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새언니, 언니는 술도 약한데 오늘은 별로 안 졸려요? 저번에 소주 반잔에도 골아 떨어지더니만. 그래, 주말인데 찾아와서 미안하다. 그런데 장조림이나 잡채나 만든 날 먹어야 맛있으니까 오늘 가지고 오느라 그랬다. 피곤하면 우리 눈치 보지 말고 새아기 너는 그만 들어가서 자렴. 아니에요. 아무리 졸려도 두 분이 계신데 뭘 벌써 들어가서 잠을 자요. 내일 일요일이니까 제 눈치 보지 마시고 천천히 노시다 가세요. 너희 남편 다리 다친 거는 좀 괜찮니? 듣지 않니 저번 주에 계단 내려가다 넘어지는 바람에 정형외과 다녀왔다면서? 그거 별거 아니니 걱정 마세요. 병원에서 엑스레이도 찍고 다 해봤는데 거의 눈에 안 띄는 실금이 간 정도라고 가만히 두면 저절로 나을 정도라고 했어요. 다리 조심한다고
요즘은 전철역까지도 제가 차로 픽업해주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너 요즘 운영한다는 쇼핑몰은 장사는 잘 되고? 그럼요. 제가 이상하게 결혼하고 나서부터 신기하게 장사가 더 잘 되고 있어요. SNS로 홍보하는 것에 돈이랑 시간을 투자해서 그런지 다행히 장사는 잘 되고 있어서 너무 다행이죠 뭐. 아, 오빠는 언니랑 결혼한 후로 승진도 안 되고 자꾸 다치기만 하는데 이거 참 알 수 없는 노릇이네. 네? 아가씨,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저랑 결혼해서 오빠가 승진이 안 된다고요? 얘가 쓸데없는 소리 한다. 아니 뭐 말이 그렇다는 거니까 굿깝게 듣지는 말려무나. 이상하게 찬일이가 결혼 후부터 자꾸 뻑하면 다치고 하니까 얘가 동생 입장에서 그냥 걱정돼서 하는 소리니까. 그렇게 말끝을 흐리는 시어머니의 얼굴이 저를 한참이나 빤히 쳐다봤더랬죠. 너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들으면 순간 말문이 막히는 경험을 그날 저녁에 저는 했습니다. 더 대거리를 할 필요도 없고 그랬다가는 괜히 감정 싸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날 맥주를 마시고 취기가 오른 것도 있어서 먼저 잠자리에 들었던 것인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잠든 틈을 타서 아마 신우이와 시어머니가 그렇게 부적으로 도배를 한 뒤 돌아간 게 분명했죠. 침대 구석 쪽에는 무슨 이상한 대왕 손톱깎이 같은 것이 놓여 있어서 정말 청소하다가 그날 2번이나 저는 식겁했습니다. 어찌나 손톱깎이가 큰지 저는 처음에 무슨 흉기인 줄 알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큰 손톱깎이를 대체 어디서 구한 건가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손톱깎이를 보고 기함하다가 저는 결국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가씨, 혹시 어젯밤에 어머님하고 같이 집에 부적 붙여놓고 가셨어요? 아, 언니가 그걸 어떻게... 오늘 일어나서 집안 대청소하다 보니까 시뻘건 부적들이 여러 장 나와서요. 그게요, 실은... 잠시만요. 엄마가 할 말 있으시대요. 예, 아가. 서운해하지 말고 잘 들으렴. 안 그래도 너한테 얘기를 해야지 하면서 못했는데 네 남편이 안 그래도 날 때부터 상해살을 약간 타고난 애가. 결혼 전까진 내가 매년 치성 드리고 하면서 그 살을 누르면서 살아왔는데 너랑 네 남편 사주를 보니까 네 기운이 남편 상해살을 더 살아나게 하는 사주라. 너하고 결혼한 후로 찬일이가 뻑하면 넘어지고 자꾸 다치는 거라는구나. 게다가 더 문제는 네가 물의 기운이 강해서 불의 기운을 타고난 찬일이의 승하는 기운을 자꾸 꺼버린대. 그러니까 멀쩡히 승진 잘하던 애가 결혼하고부터 승진 시험에 자꾸 떨어지는 거 아니니? 아니 어머님, 대체 어디서 그런 이상한 말씀을 듣고 오셔서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하고 계세요. 찬일 씨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번엔 떨어졌지만 다음번엔 반드시 승진될 거예요. 그리고 빨리 승진 안 되면 어때요? 너무 빨리 초고속 승진해도 되려 그게 독이 돼서 회사에서 조기 퇴직 강요할 수도 있는데 요즘은 직장인들 빨리 승진하는 것보다 가늘고 길게 오래 다니는 걸 더 선호하는데요? 네가 지금 결혼하고 승승장구하니까 넌 속 편하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니? 네가 결혼하고 나서 손해보거나 일 안 풀린 게 뭐 있어? 네 입으로 그랬잖아. 결혼하고서 신기하게 장사도 더 잘 된다고 말이다. 너 갑상선인가 수치가 안 좋았는데 결혼하고 그것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며? 여러 가지 정황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럼 너도 알게 될 거야. 네가 일방적으로 찬일이 기운을 쏙쏙 빼가고 있는 거 말이다. 아니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찬일 씨가 야근하는 날이 많아서 똑같이 바깥일 하면서 제가 요리며 청소 집안일을 훨씬 많이 하는데요. 찬일 씨 아침이며 야식 제가 다 챙겨줘서 그 애가 결혼 후로 5kg이나 살찐 건 생각 안 하세요? 저는 결혼 후로 쇼핑몰 사업에 살림까지 하느라 되려 살이 빠졌고요. 아무튼 내가 다 용한 집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없는 말 듣고 와서 이러는 거 아니니까 너도 웬만하면 그 부적들 치우지 말고 잘 붙여두렴. 내가 설마 니들 잘 안 되라고 비싼 돈 써가면서 그런 부적 사다가 붙여놓겠니? 어머니,
차라리 불우이 호떡이 성금을 내시지. 왜 그런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쓰세요? 저희 집안 독실한 기독교라서 그런 부적들 집에 붙여놓을 수 없다는 거 잘 아시면서. 어머, 아유, 얘 말하는 것 좀 봐. 기독교라고 해서 부적을 꼭 붙이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니? 너희 어머니 목사시라지만 옷장 뒤에 침대 밑에 몰래 붙여놓은 부적을 네가 말만 안 하면 아실 일이 없잖아. 남편 잘 되는 일이라는데 너는 그 정도 이해심도 없어? 암튼 결혼으로 찬일이한테 자꾸 흉흉한 일이 생기는 거 사실이니까 네가 알아서 단돌이 잘하렴. 그 부적 한두 푼짜리가 아니니까 절대로 떼어버릴 생각 말고. 알아들었니? 그렇게 시어머니께서는 본인 하실 말만 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리시더군요. 더 말을 해봤자 통할 것 같지도 않아서 관두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할수록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더군요. 이런 종교의 차이로 앞으로도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사사건건 부딪혀야 할 생각을 하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대체 이런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가고 부적이니 대왕 손톱깎이니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상황들을 대체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후에 시누이에게 부적은 그렇다 치고 대왕 손톱깎이는 대체 왜 침대맡에 둔 거냐고 물어보니까 돌아오는 대답이 참 가관이었어요. 새언니, 그 손톱깎이가 보통 손톱깎이가 아니라 장군식 영리만 갓 신내림한 무당이 특별히 치성들이며 만들어온 거의 성물 같은 물건이에요. 그 손톱깎이를 부부가 잠자는 곳 가까이에 두면 한쪽에 과하게 승하는 기운을 똑똑 야무지게 끊어줘서 기운이 처지는 쪽의 운세 저하를 막을 수 있다잖아요. 갓 신내림 받은 무당의 영물은 아무나 받아올 수가 없는 건데 우리 엄마가 원체 치성을 오래 들이고 정성을 많이 들여서 받아온 거니까 절대 버리거나 함부로 하지 말고 신주단지 모시듯이 잘 보관해두세요. 아셨죠? 신우가 말하는 과하게 승하는 기운의 소유자는 아마 분명히 저를 두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저의 기운은 야무지게 똑똑 끊겨도 상관없는 거냐고 따지려다가 관뒀죠. 비이성적인 말을 남발하는 신우이에게 뭐 어떤 대거리를 해봐야 본인들의 정성과 걱정을 좀먹는 방해꾼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포기했다는 것이 맞는 표현인 것 같네요. 시간이 흐르고 남편이 자꾸 다치거나 승진해서 연이어 고배를 먹는 일도 계속 발생할 일은 아니기에 남편 사정이 풀리면 두 사람의 과도한 행동들도 자연스레 없어지겠거니 그냥 속 편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일이 꼬이려고 그랬던 건지 한동안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요상한 과잉 행동이 좀 잠잠해졌다 싶을 무렵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한 겁니다. 심각한 사고는 아니었고 퇴근길에 남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배달 오토바이가 남편을 가볍게 치는 바람에 남편이 한동안 팔에 깁스를 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던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또 한바탕 집까지 찾아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예, 너 우리가 저번에 가져다 준 손톱깎이랑 부적 갖다 버렸니?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멀쩡하던 오빠가 또 이유 없이 다치는 거 보면 원인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어디 보자. 가만히 뒀는지 아닌지 보면 알 테니까.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침대 밑과 화장대 밑 등을 샅샅이 살펴보시는 겁니다. 전 당연히 그 보기에도 흉물스러운 부적과 대왕 손톱깎이는 일찌감치 쓰레기통에 버린 터였죠. 이거 봐, 이거.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예, 너는 대체 그 부적이랑 손톱깎이가 대체 얼마짜린 줄 알고 그걸 홀라당 내다 버리니? 넌 네 남편이 중요하니? 아님 네 친정이 믿는 기독교가 중요하니? 부부는 일심동체라는데 남편만큼 중요한 사람이 어딨다고? 그 부적 붙여놓는 게 뭐 대수라고 그 정도 정성 기울인 일을 못하겠다는 거야. 새언니, 언니 정성이 부족해서 지금 오빠가 또 다쳤는데 언니는 미안한 생각도 안 드세요? 그이가 교통사고 당해서 팔 다친 거는 제가 누구보다 속상해요. 그래도 그게 나 때문에 난 교통사고란 생각은 안 드네요. 예,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계룡상 작두도령이라고 요즘 정말 신기가 하늘을 찌르는 용한 무당을 우리가 한 명 알게 됐다. 그분 말씀이
네가 너무 기운이 세서 찬일이 좋은 기운을 다 뺏어먹는다는구나. 그대로 뒀다가는 너한테 찬일이가 잡혀먹어 죽을 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애미가 된 입장에서 손 놓고 볼 수만 있겠니? 어머니,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 저도 수긍을 하죠. 자꾸 그런 이상한 억지 소리 하시면 저한테 어쩌라는 거예요. 치. 너한테 무슨 해를 끼치는 일을 우리가 강요하는 것도 아니잖니. 다 니들 부부 잘 되라고 하는 일이니까 네가 좀 이해를 해다오. 응? 그러더니 갑자기 제게 팬티 한 장을 달라고 요구하는 시어머니셨습니다. 팬티는 대체 왜 필요하시냐고 물었더니 제가 자주 입는 물건을 하나 태워야 저의 과도한 생기운을 눌러서 기운의 조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전 끝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머님께 그건 안 될 것 같다고 정중하게 거절의 의사를 밝혔죠. 어머님 생각도 잘 알겠지만 독실한 크리스천인 저에게 너무 폭력적인 일이라고 그럴 수는 없고 앞으로는 미신과 관련된 그 어떤 행동도 저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사건이 며칠 후 발생하고 말았네요.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어찌어찌 남편을 통해서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모양입니다. 남편은 며칠 지방으로 출장을 가서 저 혼자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밤 1시인가? 2시쯤 뭔가 부스럭대는 기척에 저는 잠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거실 쪽에서 사람 인기척이 들려서 저는 깜짝 놀라고 무서운 생각이 들어 몰래 자리에서 일어나 살짝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보니까요, 세상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베란다에 널린 제 속옷을 몰래 훔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 픽 웃음이 나오더군요.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다가가서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둑이야, 도둑! 도둑 나왔다! 경찰 좀 불러주세요. 도둑이야! 해그문이나 아니, 얘는 너 지금 뭐라고 소리 지르니? 도둑이 아니라 네 시엠이랑 시누이다. 지금 너 얼굴 확인하고도 그러냐? 그만 소리 좀 질러. 어머님, 아가씨, 이 늦은 시간에 대체 베란다 빨래 건조대에서 뭘 훔치고 계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황급히 뭔가를 등 뒤로 숨기시는데 한참 묻지 못할 가벼운 실랑이 끝에 제가 빼앗고 보니까 세상에 제 팬티 한 장이 나오더군요. 어머님,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 제 팬티를... 어머님, 아가씨, 대체 진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 진짜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참나. 아유, 그래 좋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팬티 한 장 훔쳤다고 신고하렴. 뭐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안 되면 징역 살고 나오마. 늦었으니 너도 이만 들어가자. 시어머니께서는 이왕 들킨 거 뻔뻔하게 나오기로 작정하셨는지 막무가내로 제 팬티 한 장을 가방 속에 쑤셔 담으시더니 시누이와 헐레벌떡 집을 나가버리시는 겁니다. 저는 어머님 하며 쫓아가다가 결국 제 팬티를 사수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팬티 한 장 가지고 경찰서에 시댁신고를 신고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너무 어이가 없어 정말 계속해서 한숨만 푹푹 나오더군요. 그 팬티는 게다가 싸구려도 아니고 제가 결혼하면서 신혼여행 가서 입으려고 나름 큰 마음 먹고 구매한 실크로 된 아주 값비싼 팬티였어요. 비싸고 레이스도 많이 달려있어서 아껴 입는다고 손빨래까지 해가며 입던 팬티인데 하필 훔쳐가도 그런 팬티를 훔쳐가다니 정말 열이 받고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더 경악할 만한 사태는 두 사람이 돌아가고 난 뒤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욕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였습니다. 머리카락 끝부분이 눈에 띄게 4cm 이상 잘려나가 있던 겁니다. 저는 당장 불이 나게 주방으로 가서 가위의 상태를 확인했죠. 성급하게 제 머리카락을 자르고 떠난 증거가 명명백백하게 남아있더군요. 머리카락이 덕지덕지 붙은 가위를 나름 급하게 저한테 들키지 않고
제자리에 둔다고 꽂아두긴 했는데 음식 자르는 가위에 사람 머리카락이 붙어있을 까닭이 없었죠. 시어머니와 시누이 두 사람이 제 머리카락을 자르고 도망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시누이에게 전화해서 따지니 제 나쁘고 드센 기운을 태우기 위해 팬티와 머리카락을 가지고 간 것이며 무당이 주문을 외면서 태우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애군이 싹 물러가고 남편 건강도 좋아지고 하는 일도 더 잘 될 거라고 하는데 저는 더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져서 남편과 친정엄마에게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미안해하면서 당장 집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다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비밀번호를 누설하지 않겠다고 단단히 약속을 하더군요. 친정엄마께 말씀드렸더니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 것 같다면서 초장에 잘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지 않으면 앞으로 피곤하고 성가신 일이 계속해서 생길 거라고 걱정하시는 겁니다. 엄마, 두 사람을 대체 어떻게 하면 그런 미신을 못 믿게 만들죠? 아니, 이제 무속 신앙이다 뭐다 자기들 종교라 하니 할 말은 없는데 팬티니 머리카락을 잘라다가 태우는 건 또 뭐냐고요. 겨우 기른 머리인데 한 뼘이나 넘게 잘려나가 버려서 제 머리꼴이 얼마나 우습게 되어버렸는지 몰라요, 진짜. 지금 시댁에 시어머님하고 시누이 다 같이 계시지? 주말이라서 아마 집에 2명 다 있을 거예요. 왜요? 엄마 찾아가서 따지기라도 하시게? 그러진 말아요. 저도 분명히 딱 부러지게 말했으니까 엄마까지 나서서 너무 뭐라 그러는 건 좀. 엄마가 너 곤란한 일 생기게 만들 것 같니? 그게 아니라 종교적인 신념을 내세우는 데는 우리 역시 종교적인 신념으로 맞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서 그런다. 네 시어머니랑 신우 다시는 그런 요상한 행동 안 할 때까지 너랑 내가 줄창 찾아가서 안수기도나 한 바가지씩 부지런히 해주자꾸나. 안수기도? 교회라면 즐겁하고 그런 기도는 또 부정탄다고 완전 즐겁하실 텐데요. 맹추야. 그러니까 찾아가서 더 해드리자는 거지. 본인들도 불편한 일을 억지로 감수하는 게 얼마나 성가시고 싫은 일인지 경험을 해야 너한테도 자꾸 이상한 행동 안 하실 거 아니냐. 엄마와 저는 그날 이후 주 3일 이상 틈만 나면 시댁을 방문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안수기도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제 사부인께서 저희 집에는 어쩐 일로 오셨어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딸 때문에 자꾸 우리 사위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셔서요. 괜히 기가 센 며느리 때문에 이래 귀한 아들내미 옥체에 자꾸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야 되겠습니까? 저도 너무 걱정이 되고 그래서 그 예군이 없어질 때까지 사돈댁에 직접 방문해서 안수기도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안수기도라니요? 저희는 그렇게 2가지 방식의 기도를 드리지 않아요. 저와 저희 딸이 저희들 방식으로 정성을 드리고 있으니 사돈 어르신까지 나서서 굳이 이러지 않으셔도. 아닙니다. 저희 딸 때문에 이댁 아드님이 자꾸 다치고 일이 안 풀린다는데 장모된 입장에서 방관할 수 없습니다. 제 정성과 성의를 제발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사돈어른. 그렇게 말하시면서 엄마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번갈아가며 열렬하게 안수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엄마 옆에서 무릎을 꿇고 열심히 엄마의 안수기도를 옆에서 도왔죠. 저희 사위 김찬이를 복되게 하시고 저희 딸의 승한 기운이 더 이상 사위 김찬일의 기운을 누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댁 시어른과 시아가씨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고 굳건하고 밝은 마음으로 좋은 일만 일어날 거라 믿는 신령을 심어주시고 주님께서 항상 이댁 가족을 사랑과 영성의 힘으로 돌봐주시기를 간곡히 비나이다. 주여, 사돈댁 식구들도 모두 주의 귀한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고 부디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몸서리치면서 저희 엄마가 안수기도 하는 것을 거절하려고 이방저방으로 도망다니는데
친정엄마는 그런 두 사람이 안중에도 없다는 듯 계속 쫓아다니시면서 열성적으로 안수기도를 하시고, 저 역시 그런 엄마를 강아지처럼 쫄쫄 쫓아다니며 옆에서 열성적으로 안수기도를 함께 드렸습니다. 계속 신랑이 하듯 거절하던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나중엔 포기한 듯 엄마의 안수기도를 받아들이시더군요. 사돈어른이 하는 거라 뭐라고 계속 거절하지도 못하고, 정말 싫고 미칠 것 같은 표정이 두 사람 얼굴에 한가득인데, 저는 옆에서 진지 모드로 계속 엄마의 안수기도를 돕고 있자니 속으로 웃겨서 미칠 것 같더군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디 도망갈 곳을 찾지 못해 종종거리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정말이지 깔깔깔 박장대소를 터뜨리고 싶어서 혼이 났습니다. 정말 웃고 싶은 것은 살신성인의 의지로 참아가며 엄마의 안수기도를 돕는 저였죠. 그 후로도 엄마와 저는 틈만 나면 시댁을 방문해서 안수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니지, 사부인 됐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또 오셨어요? 됐자하니 저번 주에도 저희 딸이 기운이 너무 세서 우리 사위가 계단에서 넘어질 뻔했다면서요? 괜히 점집에 가서 돈 쓰실 거 없이 제가 나쁜 기운 물러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기도드리러 왔습니다. 사돈어른, 기도와 정성은 저희 선에서 드리고 있으니 사돈어르신까지 이러지 않으셔도 된다니까요. 그래요, 사돈어른. 사돈어른 안수기도 한번 듣고 나면 정말 모든 기가 다 빨려서 완전 저희가 정신적으로 파김치가 되어버린다고요. 제발 그냥 돌아가 주세요. 부탁드려요, 네? 사탄아 물러가라. 사악한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부디 사악한 사탄이 우리 사위 찬일군의 나쁜 기운을 승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대 가족들 모두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복종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사탄의 나쁜 기운에서 우리 사돈댁 가족들을 모두 지켜주시옵시고. 아니지, 대체 저희 집 식구들은 크리스천도 아닌데 왜 자꾸 저희를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돈어른, 제발 이러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주여, 저희 사위 김찬일 역시 주를 향한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아들입니다. 사탄의 기운에 혹하지 않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늘 형통하게 하시며 늘 건강하고 자잘한 사고로부터 무탈하게 도와주시고, 회사에서는 승진도 승승장구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사부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댁 식구들이 항상 강건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저와 엄마가 안수기도를 가면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안절부절 못하며 견디다가 이방저방 주랭랑을 치고, 저희 엄마는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또 열성적으로 안수기도를 드리고, 참다 못한 시어머니께서는 하루는 저희 엄마를 붙잡고 거의 비시듯이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사돈어른, 그리고 며느라,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 집에 안수기도를 오면 우리가 잊을 것들인 정성이 정말 물거품이 되는 것으로도 모자라 더 큰 애군이 집안에 들이닥친다고 하니 제발 이 안수기도 오는 것 좀 그만해다오. 부탁이다. 사돈어른,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요. 제발 안수기도니 뭐니 좀 그만 오세요. 대체 어떤 정성을 들이셨길래 사부인께서 그렇게 겁에 질려 벌벌 떠시는 겁니까? 그래요. 어머니 무슨 정성을 어떻게 들이셨길래 저희 엄마 안수기도 오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세요?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참 경악스럽고 기함할 만한 이야기들이더군요. 들어보니까요, 시어머니가 그 용악이 짝이 없다는 계룡상 작두도령에게 갖다 바친 돈이 수천만 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 많은 돈을 왜 그런 무당에게 갖다 바쳤냐고 여쭤보니, 그렇게 구슬하고 부적을 쓰고 무당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저희 남편에게 큰 애군이 끼쳐서 올해를 넘기지 못하고 남편이 세상을 하직할 거라고 했다나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믿고 그렇게 큰 돈을 갖다 바쳤냐고 물으니 시댁과 관련된 지극히 사적인 내력과 집안 이력을 말해주지 않았는데
그 무당이 척척 맞췄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서울로 와서 점을 친다는 그 무당의 집을 엄마와 단둘이 찾아갔죠. 무당 집에 들어가서 저와 엄마는 처음부터 화를 내지도 않고 그저 점을 보러 온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남편과 저의 사주를 말하고 잘 살 것 같냐고 백년해로 하겠냐고 뻔한 질문들을 던졌죠. 사주를 풀어보고 접신을 해보니 남자 기운이 너무 세서 여자를 잡아먹는 팔자야. 결혼하고 나서 자꾸 다치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지 않던가? 여자분 결혼 잘못했어. 그 기운 센 남편과 살다가는 아줌마가 그 남자 기운에 눌려 잡아먹혀 죽을 사주라고. 아니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저희 딸이 무사할까요? 굿을 내야지. 꼬인 조상의 업을 푸는 진호기굿부터 해서 남편의 그 드센 기운을 꺾어 누르는 굿도 하고 부적도 쓰고 내가 권해주는 키를 꺾어주는 손톱깎이가 있는데 그걸 침대 밑에 두면 세고 사악한 기를 똑똑 꺾어줘서 이 사기꾼 같은 이라고. 이봐요. 저희 시어머니랑 시누이한테는 제 기가 그렇게 세서 남편이 하는 일마다 안 된다고 했다던데 뭐라고? 이번엔 남편 기가 너무 세서 내가 그 기에 눌려 죽는다고요? 에라이 이런 손톱깎이만도 못한 인간아! 저는 신당 구석에 주머니 가득 쌓여있는 손톱깎이 가방을 가져다 무당의 면상에 던져버렸습니다. 보아하니 당신 이런 식으로 무고한 사람들한테 돈 뜯어낸 게 한 푼이 아닐 것 같은데 사람들한테 사기친 죄 톡톡히 받을 각오해야 할 겁니다. 신점집을 나오다가 거기서 대기를 한다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저희 시어머니처럼 몇 천만 원 넘게 돈을 갖다 바친 사람들이 또 있더군요. 저와 엄마는 그냥 두고 볼 일이 절대 아닌 듯하여 당장 경찰서에 가서 그 점집과 무당을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밝혀진 바에 따르면 국가 부적을 쓴다고 수천만 원의 비용을 그 무당에게 갈취당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더군요. 무당은 그렇게 번 돈으로 강남에 아파트도 사고 상가 매장도 여러 개 가지고 있을 정도로 부를 축적했다고 하니 정말 어이가 없고 기함을 노릇이었죠. 무당은 경찰 조사를 받았고 사기죄로 교도소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무당의 실태를 뒤늦게 알고 무더기로 또 무당을 따로 고소하고 난리가 난 모양이더라고요. 개 중에 몇 명은 구술한다고 가져간 돈을 돌려받은 사람들도 있고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들도 한두 명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동안 지은 죄와 사기로 인해 한동안 세상 구경을 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 무당입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는 엄마와 제가 그날 무당을 찾아가서 들은 점괘의 내용을 그대로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그날 무당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며 몰래 휴대폰에 녹음을 하고 있었거든요. 대체 무당이 무슨 말을 할까 궁금하기도 했고 합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면 그대로 시댁 식구들에게 들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시어머니와 시누는 똑같은 무당이 저와 남편을 두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기함하더군요. 아니, 이 무당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리한테는 네 기운이 세서 찬일이 명줄이 줄어든다고 하더니 너한테는 찬일이 기운이 세서 네가 오래 못 산다고 했다고? 어머님께서도 분명히 녹음 파일에서 들으셨죠? 저와 남편 두 사람에게 반대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요. 이제는 저 무당 말이 가짜라는 거 수긍하시겠어요? 시어머니와 시누는 무당이 하는 녹음 파일 내용을 듣고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새빨갛게 변하시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며느리 앞에서 이런 기도한 찰 사기를 당했다는 것이 부끄러웠던 모양입니다. 무당이 사기죄로 감옥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더 할 말이 없으셨을 겁니다. 뒤늦게 시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그 사기꾼 무당에게 몇 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갖다 바쳤다는 것을 알고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죠. 옆에 내가 하라는 살림은 안 하고 뭐? 무당한테 5천만 원을 주고 구슬하고 부적을 사?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미친 거 아니야? 아휴, 5천만 원 얘 이름도 아니고 간도 크고만 간도 커. 너는 딸이 돼서 젊은 애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엄마가 이상한 판단하면 말릴 생각은 못하고
그걸 부추겨서 사기를 당해? 사돈 댁복이 부끄럽지도 않아? 며느리 머리카락이랑 팬티를 훔쳐다 태우다니 대체 제정신인 거냐고 당신. 시아버지와 남편까지 합세해서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닥달했고 두 사람은 다시는 그런 무당집 근처에도 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시아버지에게 싹싹 빌고 또 저와 친정엄마에게도 싹싹 빌며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요즘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그런 점집에 다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 사건이 지난 후론 무당이나 점집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도 없고 시어머니나 시누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 부적을 붙이고 간다거나 이상한 손톱깎이 같은 것을 두고 가는 일은 없습니다. 저나 남편, 시아버지 몰래 두 사람이 그런 곳을 다니고 있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아직까지 저에겐 예전과 같은 이상한 행동을 강요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니 뭐 다행이다 싶죠. 그리고 아무리 샤머니즘을 신봉한다 해도 그 무당이 한 입 가지고 두 소리 하는 것을 분명히 들으셨을 테니 저번처럼 수천만 원을 써가며 비이성적인 행동을 신봉하는 그런 일은 벌이지 않을 거라고 믿어봅니다. 최근에는 남편이 몇 번 고배를 마셨던 차장 승진 시험을 통과를 했습니다. 저는 기분이 좋아서 그날 시댁 식구들을 집에 모두 초대했어요. 직접 만든 요리로 식사를 하면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어머님, 드디어 우리 그이가 차장 승진에 성공했네요. 어때요? 이젠 좀 기분 좋고 마음이 놓이세요? 어머 얘는 누가 들으면 꼭 아들 승진에 목숨 건 애미처럼 말하는구나. 당신이 그동안 말도 안 되는 극성을 부려서 며느리가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아빠, 엄마가 엄마 잘 되라고 한 행동도 아니고 오빠 걱정돼서 한 행동인데 꼭 아직까지 그렇게 타박을 내야 직성이 풀리세요. 그래요. 아버님, 오늘 좋은 날인데 맛있게 식사하시고 기분 좋게 노시다 가세요. 어머님, 그동안 걱정 많으셨어요. 저희가 결혼해서 사소한 일들도 잘 풀렸으면 그런 노심초사를 안 하셨을 건데 이젠 승진도 했고 아이가 아픈데도 아무 데도 없으니까 마음이 좀 놓이시죠? 그래, 고맙다. 그동안 좀 본의 아니게 너한테 스트레스를 줘서 나도 미안하구나. 사람이 다 가치관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른 건데 너무 우리식의 방식을 강요해서 그리고 내가 좀 이상한 무당한테 속아 너한테 못할 짓을 많이 했구나. 네가 싫어서도 아니고 나쁜 뜻은 없었던 거니 다 잊어버리렴. 알았지? 대신 어머님하고 아가씨도 앞으로 그런 이상한 점집에는 다니시지 않는 겁니다. 다니셔도 재미로 다니시는 거면 몰라도 그렇게 큰돈 써가면서 막무가내로 이상한 거 사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아셨죠? 아, 언니, 우리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아요. 굿이다 부적이다 하도 돈 많이 써서 이젠 그런 데 다닐 돈도 없고요. 그런데 어머니, 그때 훔쳐가신 제 팬티랑 머리카락은 어디서 태우셨어요? 제 질문에 갑자기 온 식구가 박장대소를 터뜨렸죠. 시간이 지나 생각하니 너무나 어이가 없고 말이 안 된다는 걸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안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때 미안했다면서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제게 예쁜 팬티와 속옷 세트를 선물해 주시더군요. 저도 다 지난 일이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혹독한 대가를 치르며 깨달은 바가 많으니 앞으로는 이런 황당한 일을 벌이시지 않겠거니 기분 좋게 믿기로 했답니다. 사람이 살면서 참 이런 말도 안 되는 믿음 때문에 시간과 경제적인 낭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남편을 걱정하고 사랑하셨으니까 그런 꿈이 넘어가신 거겠죠. 남편과 저에 관해 자꾸 걱정하시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보다 서로 이해하고 위해주면서 열심히 살아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남편을 평생 너무 애지중지하시면서 키워온 분이라 더 그런 거란 것도 제가 알기에 이해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제게 약속을 하셨고요. 이상한 부적을 몰래 붙인다거나 제 물건을 몰래 훔쳐간다거나 그런 일은 다시는 없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 남편 건강은 제가 잘 챙기고 다치지 않고 그 사람 일이 잘 되도록 항상 열심히 돕고 평생 조력자가 될 거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살면서 항상 좋은 일만 생기면 좋을 텐데 산다는 일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사람이 가끔 이상한 믿음에 흔들리고 실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애군을 피하는 방법은 없겠지만 그래도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믿으면서 하루하루 긍정적으로 열심히 일상을 살아가는 것. 어찌 보면 그게 가장 애군을 피하는 효과적인 방법 같기도 합니다. 플라시보 이펙트라는 말이 있듯이 약을 먹었다고 생각하면 먹지 않았는데도 아픈 게 덜해지는 것처럼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라는 자기 암시만큼 인생의 효과 직방인 부적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뭔가 어제보다 일이 더 잘 될 거예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